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발표를 하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화장품을 바를 때 유발되는 감정을 EEG를 통해 측정한 논문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Applied Sciences 저널에 2021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679로 엔지니어링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상위 58.3%의 Q2에 속합니다. 본 논문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주제가 일치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 행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피부와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화장품을 바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 유발되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개발되었고 전통적으로 설문지,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인 응답 방법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실시간 반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반영이며 구두 또는 서명 평가는 응답자의 인지 과정에 의해 충분히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측정하는 데에 사이코피지올로지컬 혹은 뉴럴 메저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과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신경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의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EEG는 뇌의 정상 비정상적인 전기활동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간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실시간 감정 연구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EG를 사용하여 두 가지 화장품을 바를 때 유발되는 감정을 비교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동안 피험자의 감정 상태를 실험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는 특성상 피험자는 모두 여성으로 모집하였으며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실험에는 CP1, CP2로 구별되는 두 가지의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며 두 화장품 모두 적은 유분기를 포함한 수분감 있는 크림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화장품은 점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CP1은 28,000mPa/초, CP2는 21,000mPa/초의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0.894mPa/초, 꿀이 2000에서 10,000mPa/초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 초코 시럽이 10,000에서 25,000mPa/초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초코 시럽과 유사한 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은 두 화장품을 무작위 순서로 연속적으로 바르는 크로스오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화장품은 1분 동안 바르게 되며 각 화장품당 3번 연속 바르게 됩니다. 한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수건으로 닦아낸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며 제형이 바뀔 때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주어지게 됩니다. 피험자는 눈을 감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제형을 바르는 동안의 감정에 집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각 항목을 마지막으로 반복한 후 피험자는 5점 척도의 설문지를 통해 호감도를 평가하였으며 실험이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화장품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설문지는 제품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제품의 질감이 마음에 들었다. 제품의 외관이 마음에 들었다. 제품을 바르기가 쉬웠다. 바른 후 피부가 좋아졌다. 피부에 기분 좋은 느낌을 남긴다 등의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파는 화장품을 바르는 동안 16개의 전극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알파 대역과 베타 대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채널 또한 프리프론탈 영역의 AF3, AF4, F3, F4 4개의 채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논문의 선행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감정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우측 프리프론탈 영역은 부정적인 감정, 좌측 프리프론탈 영역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구 채널 간 비대칭성은 알파 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베타 대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프리프론탈 영역의 4개 채널과 알파, 베타 대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알파, 베타 대역만을 사용하기 위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FFT 분석을 통해 각 주파수의 파워 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주파수 파워 값을 기반으로 베일런스와 어라우절 척도를 통해 감정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베일런스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며 어라우절은 해당 감정 상태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냅니다. 각 척도를 구하는 식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채널의 알파 또는 베타 파워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눈을 감고 실험자는 피험자들이 실험 중에 눈을 감고 있는지 모니터링했습니다. 머슬 아티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제형을 바르고 있는 손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눈이나 근육 운동을 통한 아티팩트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어떤 제형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피험자의 66%가 상대적으로 점성이 낮았던 CP2 제형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3%만이 CP1 제형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6개의 문항에 대해 각 제형의 호감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내며 일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피험자가 두 제형 모두 비슷하게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한 제형 간의 호감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EEG 데이터를 통해 감정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베일런스와 해당 감정 상태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어라우절은 2차원으로 동시에 나타낼 수 있으며 베일런스는 뉴트럴을 나타내는 50을 기준으로 값이 큰 경우 긍정의 감정을 나타내고 값이 작은 경우 부정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어라우절 또한 50을 기준으로 값이 커질수록 강한 감정 상태를, 값이 작아질수록 약한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오른쪽의 그림은 CP1과 CP2의 베일런스와 어라우절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의 CP1이 좌측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약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붉은색의 CP2는 우측 상단에 위치함으로써 CP1에 비해 강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일런스와 어라우절 척도 모두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와 달리 제형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화장품을 바를 때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선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의 좌표와 동일하게 좌측과 우측이 부정과 긍정의 감정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분포할수록 감정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쪽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P1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좌측 상단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P2 또한 좌측과 우측을 이동하다 우측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EEG를 통해 감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에 사용한 4개 채널 외에 다른 채널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알파, 베타 외 다른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알파, 베타 대역의 파워 값을 통해 측정한 베일런스와 어라우절 값 외에 각 채널의 알파, 베타 값의 정량값 결과도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좀 더 풍부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EEG 데이터와 베일런스, 어라우절 척도를 통해 호감도에 대한 화장품을 바를 때 유발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화장품 간의 호감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EEG 데이터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결과를 기반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프리프론탈 영역과 양쪽 방구 채널 간의 비대칭성 경향성을 더 관심 있게 보고자 하며 다른 유사한 논문을 조사해 보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